주제, 목적, 분위기, 심경, 대입학 파트 틀리는 학생들은 그렇지 방심해서 그런 거야. 못 풀 문제가 아니라고. 방심한다니까. 알겠죠? 네. 자, 시작합니다. 1번. 보호받은 지역. 즉, 보호, 정책, 관습이 변해왔다. 옛날부터. 그치? 그러면 계속해서 변해왔다라는 단어를 반복하겠지. 그치?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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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mple. 항상 슬림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죠? 수능 독해는. 무려 4줄이지만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뭐야? 변했다. 알겠어? 변했다. 됐지? 네.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냥 변했다만 할 뿐이에요.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전에는 과거 시제죠? 이전에는 그러면 약간의 문법 지식 필요합니다. have pp를 썼다라는 건 현재 완료야. 과거에서 지금 변했대. 그렇다면 과거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이렇대. 대립구조 형성되겠죠? 네. 과거에는 어땠냐면 가장 누가 우선적으로 누구의 대중이 중요했대.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정답은 나와. 왜죠? 이게 만약에 빈칸 추론이었다면 대립구조 형성돼. 옛날에는 퍼블릭이 중요해. 지금은 퍼블릭이 안 중요하겠죠. 아시겠죠? 됐지? 즉 옛날에는 사람과 관련돼 있지만 지금은 사람과 관련돼 있지 않겠지. 됐니? 네. 그 다음 마침표 찍힙니다. 동일한 표현이에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치? 네. 그러면 but 나옵니다. 네. 대립구조 형성. 누구와? 얘와. 그렇다면 얘와도 대립구조 형성 되겠죠. 빠르게 진행해야 돼. 나는 지금 설명을 하니까 이렇게 빨리 한 거지. 여러분들은 오케이, but 만 잡아내면 되죠. 됐지? 네. 자, 옛날에는 대중들에게 포커스를 맞췄어. 사람을 위한 거였어. 지금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면 사람과 대립되는 구조 나오겠지.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퍼블릭과 대립 구조는 누구겠어? 얘네겠지 뭐. 그치? 아시겠죠? 네. 그리고 설마 이걸 바라보는데 작가가 자신의 생각을 이해 못할까봐 작가는 친절하죠? 네.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치? 동시에라는 말은 시간적으로의 개념보다는 의견이 같다라는 개념이야. 그치? 네. 그럼 얘네도 뭐라고 하고 있다? 그렇지. 뭐를 지켜라? 자연을 지켜줘라. 누구로부터? 인간으로부터. 됐죠? 이 글의 주제 뭐다? 자연을 지켜라. 자연을 보호해라. 얼마나 쉬워. 그치? 옛날에는 인간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자연이 피해를 받든가 말든가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이 즐거우면 땡이었어. 알겠니? 근데 그게 변하고 있대. 어디에서 어디로? 사람에서 자연으로. 그러면 이제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해? 자연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바로 정답 도출되겠죠. 그렇지? 네. 자, 나머지는 다 말도 안 되는 오답이었지만 그나마 매력적인 오답이 2번이었는데 틀린 사람이 2번 골랐겠지 뭐. 그치? 자, 얘는 공존이야. 공존. 됐어? 좋은 말이죠. 왜 오답이야? 대립구조라니까. 알겠어? 대립구조야. 대립구조라는 건 같다는 개념이 아니라 차이가 나야 된다는 얘기라고. 이해되십니까? 옛날에는 누구를 더 우선적으로? 인간을 더 우선적으로. 지금은 누굴 더 우선적으로? 자연을 더 우선적으로. 그럼 이게 차이가 나야 되는 거지. 공조는 같은 선상이잖아. 알겠죠? 네. 그럼 이게 만약에 정답이 되려면 이 글의 플로우가 어떻게 돼야 돼? 여전히 인간의 즐거움도 중요하면서 자연도 보호하자 뭐 이런 말이 나왔겠지. 그럼 이번이 정답이겠지만 이건 대립구조 형성됐기 때문에 잘 봐. 이렇게 된 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된 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 게 이렇게 된 거라고. 알겠지? 2번은 왜 틀리죠? 이거 방심한 것도 아닌데 이건 뭐 왜 틀리는 거지? 해석을 잘 못했나? 아니면 뭐 단어가 딸리나? 자, 일단 뭐 가벼운 단어부터 좀 볼까요? 자, 낱말 불능 문제는 당연히 몇 번 문제야? 20번 문제죠. 그치? 30번 들어가지도 않아. 절대 틀리면 안 돼요. 네. 항상 대립구조겠죠. 그쵸? 네. 이건 뭐해라? 받아들이자. 이건 뭐해라? 꺼져주세요. 됐죠? 그러면 제발 부탁인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좀 접근해. 저번에 예전에 내가 수능 문제도 보여주지만 실제 수능도 궁궐 문제였잖아. 그치? 궁궐 문제인데 궁궐은 당연히 왕을 위해 만들기 때문에 대충 만들겠니? 신경 써서 만들겠니? 신경 써서 만들 거 아니야. 그게 주제였는데 그걸 못 고른다니까 애들이. 야, 청와대 우리나라 기준으로 청와대 짓는 데가 대충 만드냐? 자,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봐봐 얘들아. 누구 입장에서 소비자가 어떤 거 만족도가 낮을 때, 그치? 만족도가 낮을 때라는 건 얘네가 사 안 사? 안 산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누구 입장에선? 회사 입장에선 안 그래도 안 샀는데 이걸 막아야 돼? 애들이 안 산대. 근데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든 얘네를 사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안 그래도 별로 안 사는데 그나마 살려고 온 애들도 막는데. 야, 말이 되니? 그치? 알겠어?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는데 오버 때문에 그래. 쌤, 오버니까 과도하게 구매하는 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야, 내가 회사 입장에서 애가 막 졸라 호구여가지고 호갱이여가지고 졸라 많이 사. 그럼 내가 회사 입장에서 우리 회사한테 그렇게 돈 많이 쓰면 안 돼요. 이러니? 당연한 거잖아. 그치? 왜 막어? 회사 입장에서 물건 사주면 땡큐지. 그치? 호갱 하나 잡았다는데. 알겠죠? 되셨죠? 네. 됐니? 자, 그러면 마케팅을 많이 늘려가야 돼. 예를 들어 스키 시즌이야. 그치? 사람들이 스키 타고 싶어. 그렇다면 그들은 예상을 하겠지. 사람들이 스키를 타러 가고 싶어 하니까 실제보다 더 사람들이 타러 간다라고 예측을 하겠죠. 됐지? 그래서 얘네는 무슨 패키지를 팔아? 열흘 동안 탈 수 있는 패키지를 판대. 됐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사겠지. 왜? 고객들은 사실 이틀밖에 못 타지만 왠지 나 너무 스키가 타고 싶으니까 더 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치? 네.
이게 또 나름 마케팅의 함정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에버랜드나 뭐 이런 놀이동산에서 연간 회원권을 파는 이유가 그거예요. 월 회원권은 잘 안 팔거든? 거의 안 팔어. 왜? 월 회원권은 맥시멈이 30일이잖아. 그럼 사람이 5일을 탄다고 5일 동안 왔다 그래도 25일밖에 플러스가 안 되잖아. 그치? 이해돼? 근데 연간 회원권을 팔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한 달에 타러 온다 그래도 몇 달이 이득이야? 11개월이 이득이잖아. 하시면 알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야. 이게 대표적인 음식업계에도 뭐야? 뷔페 개념이죠. 알겠어? 얘가 뭔가 많이 먹으러 온다고 해도 끽해봐야 그거밖에 못 먹을 건데 그치? 그래서 약간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 뭐 갑자기 씨름부에서 회식하러 온다 그러면 그럼 큰일 난 거지. 그쵸? 그거는 아예 예상이 빗나간 거죠. 그렇죠? 네. 알겠지? 됐죠? 되셨죠? 그런데 자 이제 잘 봐 이제. 야 조용해 조용해 잘 봐. 헝그리란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잘 봐야 돼. 괜히 쓴 단어 없다고 했잖아. 그냥 단순히 스키에 목말라. 스키에 목말라. 우리가 배고파. 우리가 목말라. 내가 목말라. 콜라 마셨어. 나 이제 목 안 말라. 콜라도 원해 안 원해? 안 원하지. 나 지금 배고파. 나 밥 많이 먹었어. 더 밥 원해 안 원해? 안 원하지. 내가 스키 타고 싶어. 배고파. 근데 스키 탔어. 그럼 더 이상 스키 타는 거 원해 안 원해? 안 원해. 그 얘기잖아. 알겠어? 배고픔이 뭐가 되면 해결이 되면 됐니? 만족감이 뭐하기 때문에 증가되기 때문에 더 이상 소비자들은 호갱이 되겠지. 그치? 열흘짜리 샀는데 이틀 가고 땡치겠지. 이해되세요? 누구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개이득이지. 거봐, 너 내가 이틀밖에 못할 줄 알았어. 선생님 저희 그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타다 보면은 타다 보면 타다 보면은 더 재밌어가지고 더 타? 내일도 가야지. 질리니까 질리는 걸로 해서 디크리스 플러스. 질리게 된다고? 3일 이상 쓰다 보면 질리니까 그냥 집 와버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그럴 수도 있지만 헝그리잖아. 배고픈 건 얘네가 스키를 타면 뭐가 돼? 잘했어. 충족이 되는 거지. 이 배고픔이 해결이 되는 거지. 배고픔이 그러니까 이런 게 논리잖아. 그냥 너 말도 그냥 들으면 일리는 있지. 쌤 얘가요 스키를 막 타고 싶어 했는데 정작 타니까 이젠 좀 재미가 없어졌는데 뭐 이럴 수 있겠지. 그치? 그게 아니라 스키를 타고 싶은 배고픔이 스키를 타면 뭐가 돼? 충족이 되겠죠. 그럼 충족된다는 개념은 만족감이 오른다는 얘기지. 그럼 그제서야 이제 배고픔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하잖아? 니즈하지 않겠지. 알겠죠? 네. 그래서 꼼꼼하게 봐야 되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그냥 쓰는 단어 없다니까. 근데 너희들은 그냥 배고프대? 그렇구나. 나도 넘어갔겠지. 네. 그래서 배고픈 게 뭐가 되면 충족이 되면 만족감은 올라가겠지만 당연히 뭐가 된다? 더 이상 타러 가지 않을 테니까 호갱이 되겠지. 됐죠? 네. 누구 입장에선 개이득? 회사 입장에선 개이득이죠. 그렇죠? 네. 대표적인 게 이런 게 또 다른 측면에서 배경상식인데 다른 측면에서는 그래서 가성비가 뛰어난 걸 100개 파는 것보다 굉장히 비싼 걸 하나 파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핸드폰 가게들이 잘 안 망하는 거야. 핸드폰 대리점 많잖아. 그럼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 저렇게 사람들이 핸드폰을 저렇게 사나? 많이 별로 안 사는 것 같은데? 근데 대리점은 겁나 많아. 왜 그래? 하나만 팔아도 이득이야. 또 대표적인 게 뭔지 알아요? 안경업계야. 안경업계. 안경점도 되게 많아 보이는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이걸 막 무슨 뭐 햄버거 사 먹듯이 그렇게까지 안경을 자주 봤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하지만 그만큼 마진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안경 같은 게 진짜 마진이 많이 남아. 보통 보면 안경 막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하잖아. 원가 한 1,000원 된대. 그러니까 생각해봐. 보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하잖아. 안경점 지나칠 때 보면 손님이 없어. 그러면 아니, 저 집은 장사가 되나? 근데 막 몇 년째 계속 있어. 한 달에 몇 개만 팔아도 한 4-5개만 팔아도 괜찮죠. 그치? 그런 개념이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뭐야? 쇼? 그치? 그리고 얘들아, 근데 가끔 이런 아이들 있다?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있어가지고 이러지 마, 쌤. 3대2니까 진짜 큰일 난다. 진짜 큰일 나. 알겠어? 자꾸 영어에서 뭔가 수학 뽐내지 마. 3대2니까 땡. 2대1이니까 땡. 아 이러지 마. 진짜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이 문제는 아시겠죠? 됐죠? 네. 자 그러면 자 플로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겠죠. 그치?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고객들은 이미 만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드밴티지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누구에게는 이득이 아니고 고객에게는 이득이 아니지만 반대로 회사에게는 이득이죠. 알겠습니까? 됐지? 그러면 마지막에 누구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다? 그렇지. 더 이득이겠죠. 회사를 못 봤지. 응? 회사를 못 봤. 아 회사를 못 봤어? 피트니스 클럽이 회사죠. 피트니스 클럽이 사람이겠어요? 월스 보고 월스 보고. 스키 타러 오는 사람들한테는 누가 회사야? 스키장. 운동하러 오는 사람에게는 누가 회사야? 헬스장. 알겠어? 스키장, 헬스장. 됐니? 됐죠? 알겠죠? 그래서 헬스업계도 대표적으로 그런 거야. 막 1년인데 할인을 엄청 하는 거 같잖아. 그러면 저기는 장사가 되나? 왜? 그래봐야 사람들 한 1년 끊어놓고 한 달밖에 안 와. 그럼 운동기구가 별로 안 녹슬죠. 야 그리고 이거는 얘들아 이건 그냥 삶의 지혜인데 진짜 헬스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뭔가 지금 헬스 다니는 사람 있니? 지금은 없지 뭐. 나중에 넓은 성인이 되면 헬스를 다닐 수도 있잖아. 그치? 절대 장기 이런 거 하지 마. 알겠어? 진짜 호갱이야. 왠 줄 알아? 헬스장은 비하는 건 아니지만 팩트로 얘기하자면 헬스장은 헬스 트레이너들은 진입장벽이 낮아. 지금 이해되세요? 어느 분야에 진입장벽이 낮다라는 건 그만큼 뭐가 떨어진다는 얘기야?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얘기야. 진짜. 신조모형도 하더라. 그래서 사기도 되게 많이 쳐요. 사기도 되게 많이 치고 왜냐면 내가 경험해봐서 그래. 내가 경험해봐서 그래. 아무튼 사기 되게 많이 쳐. 사기 되게 많이 치고 양아치도 엄청 많고. 그치? 그리고 나는 쌤은 개인적으로 내가 직업이 또 이거여서 그런지 약간 눈높이에 맞추는 게 중요하거든? 왜냐면 봐봐 얘들아 나는 이거 모르겠니? 하지만 너희들의 입장에 맞춰서 얘들아 이것 때문에 이게 되고 이것 때문에 이게 되고 이것 때문에 이게 된다라고 차근차근 찬찬히 설명하잖아. 그렇지? 10초면 풀어놔 이거. 그런데 내가 헬스장을 갔는데 PT를 봤는데 그럼 나도 처음이잖아. 잘 모르니까 왔잖아. 지는 막 우와 막 이래. 근데 나한테 막 그걸 시켜. 근데 나는 그래서 하루 듣고 환불했거든. 왜냐면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못하는데 이 새끼가 졸라 싸가지 없이 마치 왜 그걸 못하냐는 듯이 나를 약간 무시하는 듯이 못하니까 왔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영어 강사인데 너희들이 지금 10문제 중에 막 5문제밖에 못했어. 그럼 내가 너희들을 굉장히 막 이런 눈빛 쳐다보면서 저런 쓰레기들 머리가 저거밖에 안 돼?
이 정도 문제를 반밖에 못 맞춘다고? 병신 아니야? 헬스 트레이너들은 그걸 해야 되잖아요. 글을 못 읽나? 막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야. 그럼 너네 입장에선 나를 어떻게 보겠어? 졸라 시켰지. 이거 당연한 거잖아. 그치? 응. 알겠죠? 네. 여튼 자 다음. 그래서 네 뭐 이번은 뭐 간단한 문제였는데 조금만 왜 이런 표현들이 있는지 썼는지를 좀 알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좀 상식선에서 접근해. 알겠지? 상식선에서 회사 입장에서 많이 팔면 좋은 거야.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 빈칸 갑니다. 3번 틀린 사람 많을걸? 손 들어봐요.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 뭔가 앞 얘기하는 건가? 자, 잘 들어. 빈칸 문제는 가장 뭐가 필요하다? 슬림이 필요해. 슬림하게 만드는 게 필요해. 그렇지 않으면 중심 소재를 잡지 못하면 잘 못 맞추게 돼 있어. 자꾸 함정으로 빠지게 돼 있거든. 특히나 여러분들은 주의해야 돼. 오히려 이건 틀리면 안 돼. 왠 줄 알아요? 두갈식 빈칸이 오답률이 높을까? 미갈식 빈칸이 오답률이 높을까? 두갈식 빈칸이 오답률이 높아. 왠 줄 알아? 빈칸의 근거 힌트는 빈칸 근처에 있기 마련이야. 알겠니? 그럼 애들이 글을 위에서 아래로 읽잖아. 그럼 처음에 빈칸이 있잖아. 그럼 거기에 중심 소재 무조건 있기 마련이거든. 글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중심 소재를 잡지 못한 상태로 해석을 쭉 하잖아. 그치? 그러면 이 밑에 부분에서 3000% 빠진단 말이지. 그치? 근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단 말이지. 근데 글을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읽기에는 시간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오답률이 높은 거예요. 반대로 얘는 빈칸이 밑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해도 가면 갈수록 빈칸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심 소재를 잡을 기회들이 많아. 알겠어? 자, 시작합니다. 자, 유전적인 특징. 발현이 된다. 언제? 특정한 시간에. 그럼 뭐가 중요한 거야? 유전자가 중요한 거야? 발현되다가 중요한 거야? 유기체가 중요한 거야? 특정한 시간이 중요한 거야? 그렇지. 뭐 때문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 알겠어? 얘네가 발현이 되는데 언제? 특정한 기간일 때. 이 사람이 돈을 버는데 어떻게? 그럼 뭐가 중요해? 어떻게가 중요하겠지. 그치? 내가 저 남자를 만나는데 저 남자가 그럼 저 남자가 뭐가 중요한 거지. 그치? 제가 잘생겨서 또는 제가 뭐 성격이 좋아서 제가 뭐 돈이 많아서 제가 뭐 착해서 뭐 이런 걸 거 아니야. 그쵸? 됐어? 그러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문장에서는 이게 가장 핵심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니? 됐죠? 아, 뭔가 시간과 관련된 얘기구나. 그치? 시간과 관련된 얘기구나. 그런데 자, 만일 유기체가 뭐 한다면 그 발현되기 전에 생물체가 죽어버린다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그 유기체가 뭐 할 기회가 없어? 뭐 당연한 얘기 아니냐? 야, 죽었어. 씨. 그치? 그러면 적응할 수 있었어? 없어. 수추가 죽었는데. 됐어? 예를 들어 재진술이죠? 얼거니즘이 뭐야? 트리. 그치? 그러면 나무가 뭐를 만드는 매우 매력적인 과일을 만든다고 치자. 그럼 과일이 뭐의 패러프레이징이야? 오버럴 피트니스의 패러프레이징이죠. 똑같은 말이잖아. 그치? 그치? 근데 이 매력적인 과일은 중요합니다. 당연히 동물이 선택을 하는데 이건 중요한 말이 아니라 however 그러나 아까 유기체가 죽어. 뭐 하기도 전에 발현되기도 전에 죽는다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나무가 매력적인 과일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과일을 만들기도 전에 나무가 죽는다면 과일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라임이죠. 그치? 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얘가 죽는다면 뭐 하기 전에
발현되기 전에 죽는다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구나. meaningless. 그런데 by contrast flow change. 됐어? 그러면 얘네는 누구와 대립구조? 얘네와 전부 다 대립구조겠죠. 그치? 됐어? 됐니? 무슨 얘기냐면 나무 입장에서 과일은 나무라는 유기체가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치? 그런데 암이나 심장병은 우리가 잘 들어. 암이나 심장병은 유기체가 죽은 개념이야? 예를 들어 시체한테 암이라고 해? 지금 이해되세요? 시체한테 이 시체는 암에 걸렸는데 암 3기인데? 이러고 있니? 좀비한테 심장병에 걸렸는데? 유기체가 살아있어야 돼 죽어야 돼? 살아있을 때 우리가 캔서에 걸리셨습니다 라고 할 거 아니야. 지금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즉 누구와 대립구조? 얘와 완벽한 대립구조기 때문에. 그치? 그러면 잘 봐. 얘네는 다 뭐야? 발현되기 전에 죽어버려. 즉 키워드는 뭡니까? 그렇지. before잖아. 다 before잖아. 맞지? 그치? before. 그러면 얘는 대립구조기 때문에 이 문장에 나오는 표현은 뭐겠어? after죠. 그치? 근데 아이들이 before과 after의 개념을 잘 모르거든? 왠 줄 알아요? 왠 줄 알아? before는 뭐야? 그래, 먼저라고 해석해. after는 뭐야? 나중이라고 해석해. 그럼 내 앞에 있는 애는 뭐로 해석해? 그게 before야. 내 뒤에 있는 애는 after. 알겠어? 즉 before과 after는 여러분들이 맨날 시간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먼저, 나중이란 것도 있지만 당연히 얘는 순서상으로도 앞, 뒤라는 개념이 있어요. 알겠니? 이해돼? 그러면 아까 말했지. 생명체가 죽으면 암이 발현되는 거야? 생명체가 살아 있을 때 암이 발현되는 거야? 생명체가 살아 있을 때 암이 발현되는 거지. 맞지? 이해되세요? 됐니?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입장일 때 시간과 관련된 입장이잖아. 얘는 잘 들어. 시간과 관련된 표현은 뭐밖에 없었어? 1번과 3번밖에 없었어. 맞지? 이게 시간이잖아. 시간. 먼저 나중, 빠르게 늦게. 이거 뭐예요? 근데 이건 올이죠. 그치? 이건 뭐야? 애프터지. 나머지는 시간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알겠습니까? 즉 시간과 관련된 표현 첫 문장에 뭐라 그랬지? 특정한 시간에서. 됐니? 유기체는 특정한 시간, 이게 뭐 먼저건 또는 뭐 나중이건 뭐 빠르건 뭐 늦건 이거와 관련된 표현이겠구나 라고 여기서 타임으로 인지를 하고, 그렇다면 얘는 다 before의 개념이니까 versus, however 문장 by contrast로 바뀌었으니까 얘네는 after의 개념이구나. 근데 얘는 전체에 걸쳐라는 뜻이니까 올이니까 얘는 먼저 나중의 개념이 아니니까 얘가 정답이겠구나. 됐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 앞에서 힌트를 못 잡아도 괜찮아. 뒤에도 힌트는 있어. 알겠니? 내가 앞에 뭔 말인지 몰랐어. 그렇지? 괜찮아. 포기하지 마. 자, 뒤에서 힌트 잡아볼게. because 왜냐하면 발현되지 않아. 뭐 하는 동안? 사람이 생식을 하는 동안. 됐어? 그것들은 뭐 하지 않았어? not select against, 도태되지 않았어. 왜? 그 사람이 뭐 하기 전에 그 특정이 완전히 발현되기 전에, 나타나기 전에 생식을 했기 때문이지. 그 말은 다시 말해. 이러한 유전자는 뭐 하지 않을 거야? 도태되지 않을 거야. 뭐다?
그래 일찍 보다는 도태되지 않기 때문에 일찍 하면 먼저 죽어버리잖아. 그치? 일찍 보다는 도태되지 않기 때문에 도태되지 않아. 뭐가? 암세포나 심장병은 도태되지 않기 때문에 남아있어. 그러면 그거는 언제? 나중에 그 사람이 암에 걸렸구나라고 인지가 되겠죠. 그러면 대는 A와 B가 명백한 대립구조이기 때문에 앞에서 힌트를 못 잡았으면 early? 그렇다면 이거와 반대겠구나 라고 해서 레이트 골라도 되잖아. 알겠어? 만일 쌤 저는 early의 반대 표현이 레이트인 거 몰랐어요. 아 그러면 어쩔 수 없고. 알겠지? 아 그러면 어쩔 수 없어. early가 무슨 뜻이에요? 이전에. 레이트가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 됐지? 알겠죠? 네. 틀린 말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다 논리야 빈칸은. 알겠어? 그러니까 자꾸 따져야 돼 단어를. 됐죠? 그 다음 5번도 많이 틀렸더라. 5번 틀리신 분 손? 그래요. 네. 그럴 수 있죠. 자 5번 볼게요. 5번하고 끝내자. 네. 자 특이성은 어떤 사람들에 관련된 성질인데 당연한 얘기겠지. 일반적인 상식으로 접근해. 애가 졸라 특이해. 아 얘는 특이한 성질을 가졌구나. 그럼 걔가 무슨 행동을 하기 때문에 특이한 성질을 가졌지? 특이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쟤는 좀 또라이구나 라고 하겠지. 당연한 거잖아. 그러면 이거와 이게 동일한 표현이잖아. 그래서 뭐다? 특정한 결과. 뭐한 결과? 유니크하게. 알겠지? 그럼 잘 봐. 이건 쌤이 많이 얘기했어. 여러분들은 specific 또는 certain 이런 거를 그냥 맨날 특정이라고만 얘기하는데 특정이란 단어는 모고에서 어떤 표현으로 많이 쓰지? 다르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같지 않단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 예를 들어 10명이 있는데 9명은 짜장면 먹겠다고 하는데 1명만 짬뽕 먹겠다고 해. 얘가 특정이라고. 그럼 얘가 뭐야? 다른 거잖아. 얘 혼자. 좀 아시겠어요? 됐니? 즉 뭐가 아니야? same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됐지? 자, 예를 들어 갑니다. 예시에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도출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예시 자체가 정답은 아니에요. 지금 교수님 얘기하는 거 아니고 학생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치? 어떠한 상위 카테고리를 설명하기 위한 건데 예를 들어 학생이 있는데 얘가 과제를 늦게 내. 늦게 낸다라는 특징이 있죠. 왜? 모두 다 늦게 내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됐니? 그래서 사람들은 얘를 좋아하지만 but 유독 한 명의 교수님만 얘를 싫어해. 그러면 이 한 명의 교수님은 쟤를 왜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잖아. 10명 중에 9명은 짜장면 먹겠다고 하는데 1명만 짬뽕 먹으면 그게 스피시픽이잖아. 그치? 모두 다 과제 제때 냈어. 근데 누구만? 얘만 늦게 냈어. 그러니까 교수님이 누구만 싫어해? 얘만 싫어해. 이게 특정 개념이라고. 알겠어요? 됐죠? 네. 됐니? 그걸 뭐라고 한다? 특정 재반응이라고 하죠. 만일 교수님이 많은 다른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싫어했다면 그렇다면 얘가 뭐는 아니었구나. 특정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뭐 한 것이? 과제를 늦게 냈다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너희는 과제 다 제때 냈는데 얘 혼자 안 냈어. 그래서 내가 얘를 싫어해. 그럼 이거 뭐 때문이야? 과제 늦게 낸 것 때문이지. 맞지? 근데 얘는 과제 늦게 냈거든? 근데 너희는 과제는 제때 냈거든? 근데 나는 너희들도 싫어. 이거 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과제의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잖아. 알겠습니까? 됐죠? 네.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뭐야? 똑같은 말이겠죠. 그러면 갖다 꽂으면 되지. 아, 결국 이러한 행동이라는 거는 어떠한 행동을 의미해? 얘가 특정 행동을 했다라는 거고,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를 늦게 내는 특정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행동이 특징이 되는 거죠. 맞지? 됐지? 그렇다면 슉 선지가 조금 어렵게 구성됐죠. 그치? 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걔만 그냥 그거를 했어를 거꾸로 말한 거야. 어떻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얘가 생긴 게 재수없어라든지 싸가지가 없어든지 가 아니라 뭐 때문에 딱 관련성 있는 어떤 관련성? 교수님이 얘를 왜 싫어한다고? 과제를 늦게 낸 것 때문에. 알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라 내가 너를 싫어하는 건 네가 못생겨서, 네가 재수없어서, 네가 찐따 같아서가 아니라 네가 과제를 늦게 냈기 때문이야 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거와 관련성 있는 거. 됐죠? 그래서 정답이 4번. 됐지? 그래서 일렬로 갖다 꽂으면 됩니다. 이런 건.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빈칸추로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갖다 꽂으시면 돼요. 그치? 그래서 요거는 방금 쌤이 너희 수업하기 바로 전에 또 수업하고 온 자료인데 이게 사실 문제 난이도는 더 어렵거든? 보면 알겠지만 자, 이런 식의 빈칸추로는 뭐 대립구조 형성태 그럼 뭐 둘 중에 하나야. 아니면 대립구조 형성되든지 아니면 대립구조 형성되든지 아니면 그냥 일렬로 갖다 꽂든지. 됐어? 이 문제 되게 오답률 높았는데 이 문제 되게 오답률 높아. 풀어봐라 야. 마지막으로. 아, 시간이 다 됐나? 풀어봐. 야, 이거만 하고 끝내자. 빨리 풀어봐. 틀려도 돼. 이거 오답률 높아요. 야, 고3 9월 평가원이야 이거. 됐어요? 보기가 보기 보여줄 거야 이제. 쇽. 올라. 쌤이 이 수업 전에 자라나는 새싹들 현재 예비 고1 내일 고등학교 발표하는 애들 중에 최상위권만 수업하고 왔거든? 이게 그 최상위권 교재인데 걔네는 약간 좀 잘하는 애들이야. 예를 들어 막 여러분들 막 총괄평가 중학교 때 봤을 때 얘네는 막 400점 만점에 한 380만 점 맞는 애들이거든? 고등학교 가가지고 정신 차리면 날라다닐 애들인데 걔네도 한 명도 못 맞췄어. 나 한 명 맞췄구나.
자, 손 들어봐. 이거 끝내자. 틀려도 돼. 그러니까 아 이런 패턴이구나라는 걸 자꾸 떠올리라고. 1번 손. 2번 손. 3번 손. 굉장히 다양하네. 4번 손. 선생님 좀만 더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아 그래요? 네. 오, 야 이거 아주 좋은 태도야. 맞추고 싶어 해야 돼. 좋은 태도야. 아주 훌륭합니다. 어떻게든 진짜 맞추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 들어야 돼. 그래야 공부 잘해요. 자, 조금 생각해봤어요? 다시 손 들자. 1번 손, 2번, 3번, 4번, 5번. 자, 우리 친구는 내 수업 처음 듣지? 응. 가장 고르면 안 되는 답을 골랐어. 5번은 아니야. 5번 일단 아니야. 왜? 이그젠플이잖아. 그치? 인공위성은 어떤 중심 소재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였을 뿐이지 지금 인공위성 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야. 항상 문제 풀 때 이그젠플 무조건 빼야 돼. 알겠지? 지금 인공위성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뭔가 중심 소재를 말하고 싶은 거지 인공위성 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 여러분들 이 문제가 왜 오답률이 높냐면 일단 첫 문장부터 해석이 잘 안 돼요. 만약 이걸 뭐라고 해석했다면 결심? 결정? 인공위성이 뭔가 결정을 하나? 해상도란 뜻인데 근데 이제 또 잘 봐 얘들아. 몰랐냐? 몰라도 돼. 봐.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아까 내가 예비고객한테도 얘기했는데 잘 들어? 대학교 1학년이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목표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입시제도라는 건 대학교 1학년이 되기 위한 기준점을 충족한 애들을 뽑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학부 딱 1학년생. 그래서 어떤 애, 그러니까 뭐 수능으로 가던 뭐 수시로 가던 너는 우리 학교 1학년 수업을 들을 만한 자격이 됐어. 너는 너 정도면 전공 뭐 교양 이런 거 충분히 알아먹을 것 같아 라면 뽑는 거고 아니야 넌 아직 안 될 것 같아. 너 지금 이 상태로 우리 학교 오면 너 전공이고 나발이고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너 더 하고 와. 이런 개념이야.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영어는 번역가를 뽑는 게 아니라고. 너희가 지금 외교통상부 입사하는 게 아니야. 동시통역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알겠어? 학부 1학년생이 되는 게 목표야. 대학교 1학년이 되기 위해서 번역가가 될 필요는 없다니까.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무조건 자꾸 해석에만 집착해. 패턴을 이해하면 돼. 글을 이해하는 게 목적이지 글을 번역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내가 이게 해상도라는 뜻을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몰라도 사실 상관없어. 알겠어? 몰라도 됐어. 그냥 리졸루션이고 읽어 그냥. 알겠니? 그러면 얘는 특별히 관심이 있어. 어디? 인공위성에. 즉 크건 인상적이건 뭐로 일건.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미지를 처리를 해. 여기까지 무슨 얘기야? 이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구나. However, flow 바뀐다. 리졸루션이 정확히 뭔진 몰라도 원래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관심이 많다는 건 뭐야? 중요하다는 얘기지. 근데 그렇지? 않은가 봐. 라고만 인지하면 돼. 그치? 플로우 바뀌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지오그래피 또는 환경적인 연구에서 그렇다고 해서 꼭 얘를 무조건 많은 해상도를 뭐하지는 않는다? 요구하지는 않는데 무조건 많이 있다고 좋은 건 아니래.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많이 있다고 좋은 건 아니래. 무슨 말이죠?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겠지. 알겠어? 필요한 만큼만. 이러면서 이제 예시를 설명해 주는 거야. 어떤 예시?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라는 예시겠죠. 전부 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의 예시겠죠. 지질학은 1시간 간격으로 해상도가 필요하지만 도시계획자들은
한 달 또는 1년에 한 번 해상도가 필요해. 또 트랜스포테이션 플래너에게는 아예 그냥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 알겠어? 그러면 1시간 만에 필요한 아이들은 그 해상도의 역할이 크겠지만 한 달 또는 1년에 한 번 필요한 아이들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 아니야. 근데 한 달 또는 1년에 한 번에는 애한테 1시간마다 필요한 해상도를 하라고 하면 이건 뭐야? 이게 서플러스죠. 잉여잖아. 쓸데없는 거잖아. 비효율적이잖아. 미닝레스하잖아. 알겠어? 됐니? 즉 1시간마다 필요한 아이들은 그만큼 필요하겠지만 한 달, 1년 필요한 애들은 딱 요만큼만 있으면 되고 아예 필요 없는 애한테는 아예 필요가 없는 거겠지. 즉 모두 다 요구되지 않는다라는 건 특정 필요한 파트 부분만 필요하다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치? 한 달짜리면 한 달짜리만, 1년짜리면 1년짜리만, 1시간짜리면 1시간짜리만. 그게 뭐야? 딱 당신의 어떤 조건? 그렇지. 필요 조건. 필수 요건만 충족시키면 되지. 내가 한 달에 한 번만 필요하다면 딱 그만큼만 충족하면 되잖아. 내가 한 개가 필요해. 그럼 한 개만 필요하면 되잖아. 한 개인데 10개 필요 없잖아. 그 얘기죠.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됐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플로우는 간단했어.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무조건 많으면 좋고 크면 좋고 하겠지만 아니야. 무조건 많고 무조건 크고 그런 거 안 필요해. 그런 거 안 필요해. 그러면서 예시 나오고 있는 거죠. 뭐야 무조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구나. 다 필요 없구나. 얘네는 요거만. 얘네는 요거만. 얘네는 아예 필요 없어. 그럼 이런 예시를 통해서 더 상위 카테고리가 뭐야? 필요한 만큼만. 알겠지? 그래서 정답이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끝.